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사 시험 한 번에 합격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노인 대상자의 소화기의 노화. 이제 노화가 소화기까지 진행이 되면 기름진 식사를 했을 때 설사가 잘 생기게 돼요. 그것은 췌장에서 기름기를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인 리파제라는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고 담낭에서는 담즙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잘 분해가 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배출이 되는 기름진 설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설사가 잦아지더라. 그러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나의 췌장이 이제 노화가 진행되었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으면 삶아서 먹어야겠구나. 기름기를 좀 떼고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식생활 습관을 그런 식으로 바꾸시면 좀 설사하고 좀 멀어질 수 있고 소화가 좀 잘 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의 노화, 근육과 뼈의 노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골질이 빠지는 골다공증이 생겨서 살짝 부딪혀도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뼈와 생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부드러운 연골로 막이 쓰여져 있는데 그 막이 60년, 70년, 80년 동안 쓰면서 닳았죠. 닳으면서 속에 있는 생뼈와 생뼈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이제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늙고 닳고 오래된 퇴행성 관절 염증이에요. 그런데 발음하기가 불편하니까 증자를 생략한 거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 염증이 오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집안에 집거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테레비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혼자만의 세상에 또 빠지시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오고 치매가 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노인이 될수록 밖에서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계의 노화. 이제 피부도 노화가 진행되어서 가려워요. 가려운 거를 소양증이 생긴다 이러죠. 자, 그리고 이제 수분이 빠져서 건조해지죠. 그래서 피부 건조증이 생기는데 피부 건조증은 피부의 노화이기 때문에 낫지는 않습니다.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로션을 바른다든가 그 다음에 샤워 후에 닦을 때 빡빡 문질러 닦지 않고 두들겨서 닦는다든가. 자, 면역력의 감소. 면역이란 병과 싸워서 이기는 힘을 말해요. 젊은 날에는 며칠씩 날 새면서 놀아도 코피 안 터지고 피곤하지 않고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날을 새는 일이 어려워졌죠. 그리고 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감기가 잘 걸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감소하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특히 대상포진이 잘 생기죠. 포진이라는 것은 물집이에요. 자, 대상이라는 것은 테두리가 생긴다. 테두리가 생기는 물집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 특히 수두를 앓았던 분들이 그 바이러스가 신경세포 말단에 숨어 있다가 신경세포 밑에서 이제 잠복기를 거쳐서 활동을 하게 돼요. 언제? 개똥이가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쉬지 않고 자기 몸을 뺑뺑이 돌리면 그때 이제 이제 활동 좀 해볼까 하고 짠 하고 나타나게 돼요. 신경세포를 갉아먹으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치게 아파요. 그래서 그것을 뜨겁고 화끈거리고 욱신거린다. 그래서 작열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칼로 살짝 상처를 내고 거기에다가 청양고추를 뿌려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통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상포진은 60조의 세포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어요. 피부 표면에도 생기고 안쪽에서도 생깁니다. 대상포진이 가장 무서운 부위는 얼굴 쪽이에요. 왜냐하면 뇌로 가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마비가 생기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안쪽으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위나 대상포진은 다 생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이 감소되니까 감기가 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이 되면 이 분비물을 밖으로 시원하게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래가 잘 쌓이죠. 가래 속에 있는 세균들이 서로 잘 뭉치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와 폐렴이 잘 생긴다. 자, 이제 노인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독감, 인플루엔자 주사를 꼭 맞도록 한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독감을 맞아야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죠.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까지 독감 같은 거 걸린 적이 없어서요 하면서 안 맞은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독감이 맨 처음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심심했어요. 그래서 사스라는 형제를 만들었어요. 이제 사스가 생겨서 둘이 지냈는데 또 심심해졌어요. 그래서 신종플루를 만들었죠. 이렇게 셋이 있는데 또 심심해졌어요. 그래서 메르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 넷이서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새로운 형제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이제 코로나19를 만들었으니까 코로나20, 21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독감은 필수로 꼭 맞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포진도 가능한, 맞을 수만 있다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맞으시는 게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맞을 필요가 없냐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나는요 어렸을 때 수두를 앓은 적이 없대요. 이런 분들은 굳이 대상포진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상포진 주사를 맞고 대상포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일 때는 폐렴, 사가 주사를 꼭 맞는 게 좋아요. 폐렴 주사를 꼭 맞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독감이든 사스든 메르스든 신종플루든 그 다음에 코로나든 간에 폐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렴 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면역력을 키우도록 적어도 B콤 정도 하나 정도는 나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B콤만 먹어도 사사로운 염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비타민C랑 같이 드시면 좋은데 B콤C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B도 들어있고 C도 같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B콤C만 잘 드셔도 대상포진은 피해갈 수 있어요. 대상포진을 피해갈 수 있으면 다른 잡스러운 염증도 피해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대상자의 음식을 만들 때 적어도 70도 이상의 열을 가하여 음식을 익히도록 한다. 자, 그러면 7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그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익힌다는 것은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세균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70도 이상의 열만 가열을 해도 배탈이 나는 세균을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끓이세요, 끓이세요, 끓이세요라는 문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75도 이상 열을 가하면 전혀 배탈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도씨 이상의 열은 완벽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상자는 보통 나이가 많아서 혈압이 생길 나이죠. 그러니까 압력을 올리는 짠 음식을 피하고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기름진 음식은 피하도록 한다. 옴은 사람의 몸에서 스스로 생기는 진드기를 말해요. 이는 어디에서 툭툭 튀어오는 건데 옴은 씻지 않는 사람의 몸에서 스스로 생기는 진드기예요. 연구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몸에 물을 하나도 묻히지 않아요. 씻지 않으면 그 몸에서 씻지 않는 몸에서 스스로 진드기가 생긴대요. 그러면 이 옴을 포함한 모든 기생충, 숙주를 공격해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벌레를 기생충이라고 해요. 진드기도 기생충이 하나예요. 자, 이런 기생충들은 단세포예요. 단세포여서 약물에 약하고 열에 약하고 청결에 약해요. 특히 자, 그래서 얘네들은 숙주가 정신줄을 놓았을 때 활동을 합니다. 숙주가 언제 정신줄을 놓죠? 잠잘 때죠. 주로 밤에 잠잘 때. 그래서 낮에는 가려워도 참고 긁지 마세요 하면은 참아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잠을 자면 이제 통제가 풀리죠. 그래서 막 벅벅 긁어요. 긁으면은 이제 손톱 속에 알이 묻어서 쫙 퍼지는 거죠. 짐승이고 사람이고 진드기고 기생충이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은 자기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밤에 알을 까는 거예요. 옴의 생활 습관은
밤에 피부에 굴파고 알을 까는데 그 알이 피부에 묻어있게 하려고 끈끈한 액을 뿜어내요. 그 끈끈한 액이 가려움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려움 때문에 긁어요. 긁으면 그 옴의 알이 손톱 속에 들어가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옴 입장에서 봐서는 후손을 잘 전파시킨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세포인 옴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삶고 빨고 씻고 하면 없어져요. 그리고 옴약을 처방받았어요. 야행성이라고 했죠. 저녁에 바르고 아침에는 씻어주도록 한다. 뇌가 졸도 중인 상태인 뇌졸중은 명령을 내리는 중앙센터가 졸도를 한 거예요. 전체적인 졸도를 하면 뇌사라고 하고 부분만 졸도를 하면 이제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 그랬을 때 증상이 뭐냐? 마비가 오는 거죠. 장애가 오는 거예요. 작동을 잘 하지 못하는, 명령을 잘 내릴 수가 없고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우리는 장애가 왔다, 마비가 왔다 라고 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씹고 삼키고 뱉는 기능을 연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비가 오면 이 부위에 마비가 와서 잘 삼키지 못하는 것을 연하곤란이 생겼다라고 해요. 이 뇌졸중 환자들 편마비, 어느 한쪽이 마비가 치우치신 분들은 그 마비가 치우친 부분에 삼키는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사를 줄 때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먹이셔야 돼요. 퍼뜩퍼뜩 좀 먹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따 참말로 밥 먹다 날 새겄네. 퍼뜩퍼뜩 드세요 하다가 펑 먹다가 이제 질식사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깜빵 가시죠. 그러니까 이 밥 먹이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밥 먹이는 것도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요양시설에 왜 가시냐? 밥을 세 끼를 가족이 다 챙겨줄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에 왜 가시냐? 밥 세 끼를 제대로 잘 챙겨줄 수 없고 약을 잘 챙겨줄 수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요양보살 시험 따서 왔는데 고작 한다는 일이 밥 먹이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밥을 먹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뇌의 정확한 명령을 내리고 수행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니까 뇌졸중이 있는 환자가 없는 환자보다 잘 넘어지고 잘 다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돌본다? 365일을 안전하게 돌본다. 364일 동안 잘 돌보고 365일째 되는 날 넘어지면 말짱 꽝이에요. 그럼 이제 고소 고발 들어가고 이제 죽이네 살리네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당뇨병을 오래 앓으면 저혈당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죠. 당뇨병을 한 6, 7년 이렇게 앓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조절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당뇨 환자고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밸런스가 찾아와서 저혈당 증상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3요법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의사가 처방한 약물요법, 식이요법, 그 다음에 운동요법 등을 해서 내가 두 번 다시는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혈당은 공복의 혈당이 보통 80에서 110까지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70 이하로 감소했을 때를 저혈당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먹어도 저혈당, 굶어도 고혈당. 한마디로 말하면 혈당의 수평이 스스로 잘 조절이 되지 않고 지멋대로 올라가고 지멋대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당뇨병 환자다. 그래서 당뇨병은 다른 질환보다 더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돼요. 절대로 굶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당뇨병 환자다. 왜냐하면 저혈당 쇼크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혈당 쇼크에 심하게 빠지면 죽을 수도 있고요. 쇼크의 후유증으로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몹시 기운이 없고 허기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지죠. 이때 흔들어서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으면 설탕물을 먹이고 의식이 없으면 빨리 응급실 병원에 데리고 간다. 자, 치매. 우리나라에서도 치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치매라는 이름이 아니라
노망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명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한갑잔치를 크게 했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어르신 한갑잔치를 크게 해서 그 집에 가서 막 떡도 먹고 막 이랬어요. 하지만 지금 한갑잔치 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그리고 한갑에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어요. 자, 그래서 동네에 노망이 걸린 오래 사신 노인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드문드문. 그래서 노망, 늙을 노자에 잊을 망자, 늙어서 모든 것을 잊었다. 사실 치매보다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음이 좀, 어감이 좀 나쁘죠. 듣기에 민망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인이 여보 어머니가 좀 이상해. 식사를 자꾸 달라고 하고 밤에 잘 주무시지 않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막 우긴다. 아무래도 이거 노망 걸리셨나 봐. 이러면 효자인 아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해요? 멋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 어머니가 좀 이상해. 아무래도 요즘에 어르신들이 치매가 많이 걸린다고 하더니 치매일지 걱정이 되네. 이러면 어머 그래? 그럼 병원에 가볼까?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망 환자가 드문드문 있었지만 이것을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학문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그 디멘티아 치매의 학문을 먼저 일본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일본이 자기네 말로 어리석을 치에 어리석을 매, 어리석은 사람, 사지는 멀쩡하지만 명령을 내리는 중앙센터가 바보가 되어서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풀이를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치매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정상적이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으로 기억력, 인식력, 추리, 판단과 시간, 장소, 사람을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하여 잃어버려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을 우리는 치매에 걸렸다라고 한다. 자, 그러면 치매는 인지장애가 온다고 했죠. 그럼 인지장애가 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전응아라고 부르는 인지가 부족한 사람들. 그러면 전응과 그 다음에 치매는 전혀 달라요. 치매는 인지가 정상이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노화를 겪으면서 뇌가 위축이 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전응아로 태어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정상적인 IQ의 수준으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 도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응아와 치매는 다르다. 우울증은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정신이 늪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그 늪에서 우리를 꺼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늪에 깊이 빠지면서 조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고 정신분열이 되고 치매가 오기도 해요. 우리를 똘똘하고 민첩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 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 뇌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 그리고 갑상선에서 나오는 티록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런 호르몬들이 잘 나와줘서 우리를 의욕이 충만하게 하고 민첩하고 똘똘하게 하고 어제 것도 그제 것도 기억하게 하고 동작하게 하는데, 이 호르몬 중에 어떤 한 가지가 잘 나오지 않게 되면 의욕이 상실하고 민첩함이 떨어지고 동작이 느려지면서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은 꼭 걱정거리가 생겨서 오는 게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나 본인이 자각을 해가지고 정신과에 모시고 가셔서 이런 부족한 호르몬 제제를 투입을 하시면 우울증도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우울증을 방치했을 때 그 대가는 좀 커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의욕이 너무 상실한 나머지 더 살아서 뭐해, 어차피 살아봤자 죽을 목숨인데 지금 미리 죽어버리자고 자살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치매의 단서 찾는 방법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문장에 오랜 시간에 걸쳐 또는 천천히 최근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단기 기억 장애가 왔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정답이 치매예요. 그런데 우울증은 어느 날 갑자기, 또 정신분열증, 조현병도 어느 날 갑자기. 조현병의 하나가 선망이에요.
그러면 선망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붙으면은 이제 갑자기가 붙으면 우울증, 정신분열증, 선망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 우리 몸에는 3개의 압력이 있어요. 일단은 뇌척수의 압력인 뇌압이 있어요. 뇌압은 20이 정상이고요. 눈동자에는 눈물이 있죠. 안액, 우리 눈을 젤리처럼 촉촉하게 하는 중요한 물질인 안액이 있어요. 그 안액이 우리 눈을 먹여 살리고 우리 눈이 딱딱해지는 것을 방지해요. 자, 이 안액의 압력도 20이 정상이에요. 안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 피가 있어요. 그 피는 바로 혈액이라는 압력이 있어요. 자, 높은 파도는 바위를 때려 부셔요. 그런데 이 3개의 압력 중 어느 한 압력이 높은 파도처럼 올라가면 우리 몸을 때려 부셔요. 자, 그래서 이 3개의 압력은 함께 움직입니다. 뇌압이 올라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안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면